저는 식이장애도 일종의 중독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코올 중독과 함께 거식증을 좀 오랜 시간 앓았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폭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폭식 얘기도 같이 빼지 않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오늘은 식이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2살경부터 서서히 먹는 거를 줄여나가기 시작해서 23살쯤에는 정말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뭐라도 먹는 모습을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알코올 중독이 있으니까 술은 마셔야겠고 하지만 음식을 먹는 건 너무 두렵고 그래서 소주에 김치나 겨우 깨작거리다가 나중에는 술을 마실 때조차도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황까지 갔었죠. 나중에는 그마저도 안 돼서 결국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은 제가 구토를 하는 거는 정말 제 주변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그만큼 잘 숨겼고 알코올 중독과 함께 다른 사람들은 몰라야만 하는 저만의 비밀로 꽁꽁 감춰뒀죠. 처음에 굶을 때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른 몸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했었고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마르고 날씬할 수 있냐, 뭐 우스갯소리로 네 다리는 도대체 어디 가면 살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한껏 자신만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몸매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병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점점 더 말라지고 날씬해지고 내가 원하는 몸매에 가까워질수록 훨씬 더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것을요. 그렇게 말랐는데도 살찔까봐 극도로 두려워하게 돼요. 아니 말랐으니까 더 두려운 거죠. 처음에는 살찌지 않겠다고 매일 막 1시간씩 걸어 다니곤 했는데 나중에는 하이힐을 신고도 막 3시간씩 걸어 다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일들을 벌일 정도로 몸매에 상당히 엄청나게 집착을 하게 됐죠. 그렇게 거식증과 우울증, 알코올 중독이 겹쳐서 같이 가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당연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정말로 죽을 뻔해서 중환자실까지 들어갔다 오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죽음을 모면하고 간신히 살아는 남았는데 그 이후에도 음식과의 전쟁은 정말 끊이지가 않았어요. 세상에서 아마 가장 두려운 말이 슬기 얼굴 좋아 보인다 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얼굴 좋아 보인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예뻐졌다, 뭐 행복해 보인다, 뭐 삶이 즐거워 보인다 그런 의미보다는 살이 쪄서 얼굴이 뽀동뽀동해졌다 약간 이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절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데 아시죠? 절식이 반복되면 인간의 몸은 자기 주인을 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폭식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절식과 폭토를 계속 오가면서 반복하는 인생을 살게 됐죠. 게다가 저는 알코올 중독이 있었기 때문에 술 마시고 고삐가 풀려서 저 혼자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막 폭식을 하고 다 토해내는 막 피자 한 판 다 먹고 토하고 막 라면 2개 끓여 먹고 토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지고 만성 질병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기 시작했죠.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은 둘도 없을 건강한 몸으로 다소 늦은 나이에 정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죠. 이 채널을 많이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해 왔는지는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이 말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식이장애와 관련해서도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제가 과거에 식이장애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외모에 광신도처럼 집착했었다는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치욕스럽고 누군가가 제 이런 병을 알게 될까 봐 숨기느냐 전전긍긍했었고 하지만 제가 이 병을 극복하고 이 정말 지옥 같은 삶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동안 알게 된 사실은 세상에 어떤 병에 걸려도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병 걸린 사람한테 그걸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나요? 당뇨병 걸린 사람한테 그거 부끄러운 일이야. 뭐 혈관질환 있는 사람한테 그 부끄러운 일이야. 세상 그 어떤 병에도 부끄러움을 붙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유독 중독이랑 관련된 식이장애와 관련된 이런 병들에는 부끄러움이 같이 달라붙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어떤 병에 걸린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 식이장애와 알코올 중독도 당연히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병은 그 병에 걸리게 되는 원인이 있죠. 이걸 병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식이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이 있어서 그냥 병에 걸렸을 뿐이에요. 그게 다죠.
정말 부끄러운 행동은 누군가의 병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왈가왈부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수치스러운 일인 것 마냥 떠드는 거, 그게 부끄러운 일이죠. 또한 식이장애 걸린 본인의 부끄러움이라면 병에 걸린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고, 병을 낫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게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죠. 병에 걸린 그 자체는 결단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식이장애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곳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이 병에 대한 편견을 가진 무지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그렇게 넘기면서 살지 마세요. 나아지기 위해 애씁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초반에서도 얘기했지만 식이장애와 알코올 중독은 접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식이장애가 아니니까 이 영상은 패스해야지, 난 알코올 중독은 아니니까 이 영상은 패스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시기보다는 이 중독과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채널 목록, 재생 목록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은 두루두루 그냥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병들, 중독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이 병들을 낫게 해주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댓글로 서로에게 힘이 좀 되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알코올 중독이나 식이장애 앓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뭐랄까 좀 외로워요. 그렇지 않나요? 제 경우에도 상당히 외로웠어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도 없을 뿐더러 이야기한다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많지도 않으니까요. 이곳에서 자신의 경험도 많이 나누시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내가 좀 덜 외계인 같잖아요. 그러면 좀 덜 외로워질 거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누시고 서로에게 힘이 돼주시는 것도 회복을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식이장애와 관련해서 더 다뤄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더보기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당연히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